pepper go, pepper read, pepper yay. Hey pepper go, pepper read, pepper yay. Hey pepper go, pepper read, pepper yay. Hey pepper go, pepper read, pepper yay. 교과서 40페이지고요. 1번 문장부터 시작할게요. 자, spices made food taste good 이라고 나와 있네요. 향신료가 made, 만들었습니다 라는 사역동사가 나와 있고요. 자, 우리 사역동사 다음에는 목적어 나오고 뒤에 목적격 보어로 동사 원형을 가진다 라는 거 배웠었죠. 자, 그리고 taste는 이형식 동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반드시 형용사가 와야 한다 라는 것도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향신료는요, 만들었는데 무엇을, 음식을 어떻게 만든 겁니까? 좋은 맛이 나게 만들었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뒤에 콤마 찍고 ing로 시작하는 분사 구문 볼 수 있는데요. 자, 우리가 분사 구문을 만들 때는 접속사 지우고 주어 지우고 동사에 ing를 붙여서 만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분사 구문을 본다면 원래 어떤 문장이었는지 다시 되살리는 것도 할 수 있어야겠다. 그죠? 자, 여기서는요, 접속사 and로 연결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자, 그래서 and they led to 그리고 그것들이 이어졌다라고 연결되는 게 좋겠네요. 자, 여기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주절에 나오는 spices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and라는 접속사와 뒤에 나오는 대명사 they를 우리는 또 어떻게 바꿔 쓸 수 있죠? 그렇죠. 계속적 용법의 관계 대명사로 바꿔 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콤마 찍고 which로 시작하는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법으로도 바꿔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그것이 이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로 이어졌냐면 an era, 자, 어떤 시대인데요. 무엇의 시대냐면 exploration, 즉 탐험의 시대, 그리고 an era of discovery가 되겠네요. 발견의 시대로 이어졌다라고 이 문장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장입니다. 2번 문장에서는요, 이거에서 중요한 타겟 문법 with가 나왔네요. 자,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분사 형태가 오는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구문이었습니다. 자, 동시 동작이라든지 아니면 연속 동작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이죠. 자, 여기서 목적어는요, demand for spices가 되겠습니다. 자, demand 하면은요, 수요 혹은 필요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에 대한 수요입니까? 향신료에 대한 수요가 뭐 하면서 growing, 자라면서가 되겠네요. 자, 여기서 grow라고 하는 동사는요, 자라다라는 자동사로도 쓰이고요. 무엇을 자라게 하다라는 타동사로도 사용된다. 그죠? 여기서는 자동사로 사용되었고요. 그래서 능동의 의미를 가지는 현재 분사 ing형 붙인 것도 하나 체크해 보겠네요. 자, 어디에서요? In the early 15th century Europe입니다. 자, 15세기 초기 유럽에서 자, 향신료에 대한 수요, 향신료에 대한 필요가 증가하면서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나오는 주절 보겠습니다. Many explorers began. 자, 많은 탐험가들이 시작을 했다. 무엇을 시작을 했냐면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Sea voyages로 나와 있는데요. 바다 여행들이라고 되어 있죠. 자, 항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 나오는 in search of 하면은요. 무엇을 찾아서, 향신료를 찾아서 긴 바다 여행, 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which 보이시나요, 여러분? 앞에 콤마 찍혀 있고 which 쓰였으니까 자,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lasted, 지속되었습니다. 약 200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그러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which가 가리키는 것은 만약에 여기서 이 long sea voyages를 위치가 가리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이거는 이 여행이요, 이 항해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된 거예요. 이 항해가 200년 동안 지속이 되면 그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죽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위치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long sea voyages가 아니고 앞문장 전체를 가리킨다라고 보셔야 합니다. 즉, 많은 탐험가들이 향신료를 찾기 위해서 긴 항해를 시작하고 또 다른 탐험가들이 또 항해를 시작하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200년 동안 지속이 되었다.
라고 이 문장은 보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콤마 찍고 위치가 가리키는 부분은 바로 앞문장 전체의 상황을 가리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3번 문장에서 조금 유의를 해볼 점은요. 여기 세미콜론으로 문장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세미콜론의 역할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세미콜론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들이 다들 대꾸를 이룬다라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문장 구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사람이 나오고 주어로 사람이 나오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에 대해서 from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와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가 이어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은 문장이니까요. 하나씩 볼게요. 자, Columbus from Italy입니다. 이탈리아 출신의 콜럼버스는요. ended up going west 했습니다. 자, ended up 다음에 ing 형태가 오면 결국 무엇을 하다라는 수거가 되네요. 자, 그래서 콜럼버스는 결국 서쪽으로 갔다는 거죠. 어디를 향해서? To the Americas. 아메리카 대륙을 향해 서쪽으로 갔고 그 다음 다가마 from Portugal. 자, 포르투갈 출신의 다가마는요. discovered 발견을 했습니다. 자, 무엇을 발견했냐면 the first sea route to India입니다. 자, 첫 번째 sea route 하면은 바닷길입니다. 결국 항로라는 의미가 되죠. 자, 인도로 가는 항로, 그 첫 번째 항로를 발견을 했습니다. 라는 내용이 되고요. 자, and Magellan from Portugal. 자, 똑같이 포르투갈 출신의 마젤란은요. 자, 하고 나와 있는 동사 형태 볼게요. 동사 1번. 갔었다 그리고 and로 연결돼서 동사 2번 였었다 라는 동사 두 개가 연결되어 있네요.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 그리고 비동사의 과거 형태 두 개가 자, and로 연결되어 있는 병렬 구조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젤란이요 어떻게 했냐면 went east. 이 사람은 동쪽으로 갔었네요. 그리고 was the first.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해서 여기서 first는요. 첫 번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명사로 사용되었다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뒤에 따라 나오는 to 부정사가 바로 뭐로 사용된 거다? 형용사적 용법으로 사용됐다는 거죠. 그래서 to sail 하면은 항해를 하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to sail 이 앞에 나오는 first를 꾸며주는 형태가 된 거죠. 그래서 항해를 한 첫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어디를 항해했습니까? Around the world. 전 세계를 항해한 첫 번째 사람이 된 것은 바로 마젤란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선생님이 콜론과 세미콜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자 해요. 이과의 파트 3과 파트 4 부분에서는 이제 세미콜론이 굉장히 잘 사용된 문장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미콜론의 특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콜론과의 차이점이 뭐가 있는지도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준비한 슬라이드입니다. 자, 먼저 콜론 같은 경우에는 뭔가 어떤 리스트를 소개하기 위해서 자, 콜론 다음에는 이제 리스트가 이어질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주로 콜론이고요. 그리고 이 콜론을 리스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설명이라든지 어떤 결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논리적으로 보충하는 그런 문장들을 보태기 위해서 이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콜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자주 잘 사용하기도 해요. 콜론은요. 자, 그런데 문제는 세미콜론이죠. 자, 세미콜론은 사용법이 조금 복잡하기도 하고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먼저 세 가지 설명을 선생님이 했는데요. To separate items in a list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에서 아이템들을 나눌 때 사용을 합니다. 세미콜론은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To link sentences which are closely related예요. 굉장히 연관되어 있는 문장 두 개를 연결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for use with otherwise, however, thus, therefore. 자, 여기 나와 있는 otherwise, however, thus, therefore 같은 요 아이들을요. 우리는 connector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접속사가 아니라 얘네들은 접속 부사라고 우리 한국말로는 얘기를 합니다. 접속사와는 역할이 조금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문을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신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먼저 첫 번째, to separate items in a list입니다. 우리가 목록에서 아이템들을 나눌 때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목록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자, Claire from 2학년 1반, RM from 2학년 2반, 그리고 지민이 from 2학년 3반이에요. 자, 내가 리스트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목록 안에 이미 뭐가 존재해요?
콤마가 존재를 해요. 이럴 경우에 내가 리스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콤마를 사용하면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한 덩어리인지가 보이지가 않죠. 이럴 경우에 세미콜론을 사용을 해서 리스트들을 나누어 줍니다. 즉, 내가 리스트업 하려고 하는 아이템들이 이미 콤마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아이들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콜론을 사용하는 예시를 선생님이 보여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To link sentences인데요. 자, 우리가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반드시 있어야 하는 아이가 이 접속사라는 아이잖아요. 콤마로는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문장을 연결을 하는데 이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해주는 것이 바로 이 세미콜론입니다.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접속사가 없어도 된다는 말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이 두 번째 특징이 바로 세 번째 특징과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기 선생님이 아까 앞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otherwise, however, thus, therefore 같은 아이들은요. 우리가 접속 부사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얘네들 부사예요. 즉, 접속사 대신 사용할 수가 없는 아이들. 접속 부사. 해석을 하면 내용상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을 하기는 해요. 내용상으로 보면 앞문장과 뒷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러므로, 이런 식의 의미로. 하지만 문법적으로 보면 얘네들은 어떤 문법적인 역할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거죠. 접속사가 필요가 합니다. 자, 그런데 접속사 다음에 부사를 또 붙이려니까 문장이 좀 지저분해 보이기도 하고, and therefore 이라던가, and thus 라던가,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쓰니까, 어떻더라? 좀 지저분하더라. 글씨를 좀 내가 글을 쓸 때 조금 깔끔하게 쓰고 싶다. 얘네들을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 세미콜론을 쓰고, 여기에 however 이라는 식으로 문장을 연결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접속사 대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세미콜론이다. 자, 그래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이런 접속 부사들을 넣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특징이 조금 잘 연관이 됩니다. 자,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즉, 여기 나와 있는 otherwise, however, thus, therefore 같은 아이들은 뭐가 없다?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할 수 없는 부사들이다. 그래서 세미콜론을 사용하면 이런 부사들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장입니다. On land,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를 할 겁니다. 우리 앞문장에서는 이제 항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바다에서 일어났던 일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육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The Silk Road가 carried, 옮겼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Silk Road 비단길인데요. 여러분들 그냥 일반적으로 Silk Road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세기사 시간에도 Silk Road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Silk Road가 옮겼는데 무엇을 옮겼냐? 하고 뒤에 목적어. 자, spices, 향신료들과 많은 다른 무역 상품들을 옮겼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between A and B 하면 A와 B 사이에, 즉 아시아와 중동 사이에 향신료와 다른 많은 무역 상품들을 연결해주고 옮겨주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실크로드다라고 4번 문장에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5번 문장은요, 조금 많이 복잡합니다. 자, 이렇게 문장이 복잡할 경우에는 무엇을 찾아야 된다? 문장의 주어와 동사를 먼저 찾으셔야겠습니다. 자, 이 문장의 주어, 동사, 어디에 있나요? 그렇죠. 어부터 better까지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뒤에 나오는 spoked가 바로 이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주어부터 먼저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search 하면은요, 탐색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무엇을 위한 탐색입니까? ways, 방법들에 대한 탐색이네요. 자,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보이는데요. 여기서 to는요, 앞에 나오는 ways를 꾸며주기 위해 사용한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무엇을요? 목적어, 목적격 보어 나와 있고요. 음식을 맛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taste는요, 이 형식 동사라고 우리 1번 문장에서 봤던 문장이랑 똑같은 형태죠. taste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되기 때문에 형용사가 와야 되기 때문에 better이 더 나은 이라는 형용사로 사용이 되었네요. 즉, 더 나은 맛이 나게 만드는 이 되겠네요. 그래서 음식이
더 나은 맛이 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위한 탐색이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되겠고요. 자, 촉발했습니다. 무엇을 촉발했습니까? Global Trade Network 끊을게요. 자, 세계 무역망을 촉발했습니다. 라고 이 문장, 먼저 첫 번째 문장이 끊어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which 보도록 할게요. which many historians agree eventually resulted로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이거 문법 시간에 했던 겁니다. 그죠? 자, 이 which를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다? 그쵸. long distance WH movement라고 했습니다. 자, 원래 이 별표 자리에 있었던 관계대명사 which가 앞에 나오는 앞문장에 나오는 선행사를 만나기 위해서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기가 포함되어 있는 종속절 문장을 벗어나고 그리고 그 종속절 문장이 포함되어 있는 주절 문장 many historians agree라고 하는 주절 문장에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별표 자리에 있어야 했던 종속절의 주어가 관계대명사 which가 되는 것이고요. 뒤에 나오는 resulted in이 종속절의 동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이과 문법에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조금 이 문장이 분석하기 힘든 친구들은요, long distance WH movement 설명 한번 더 듣고 오시면 조금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주절의 주어 동사 우리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었죠? 주어가 동사 하기에 라고 해석하고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많은 역사가들이 동의하기에 eventually 결국 resulted in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 이라는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resulted in 하고 resulted from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선생님이. 자, resulted in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와야 한다? 그렇죠. 결과가 이어진다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세계 무역망이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가져왔다고요? intellectual and cultural exchange를 가지고 왔네요. intellectual 하면 어떤 지적인 문화적인 교류도 가지고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diplomacy, 외교도 가지고 오게 되고, 자, 그 다음에 항상 좋은 일만 있을 순 없죠. conflict, 갈등도 오게 되고요. 또 이걸 통해서 누군가는 돈을 벌겠네요. 자, 그래서 부도 가지고 왔다.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요, 조금 문법적으로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굉장히 좀 중요한 문장이라서 한 번 더 언급하도록 할게요. 자, 이 which 같은 경우에는 관계대명사이다. 그래서 앞에서 문장을 끊어야 한다라는 거. 이 문장은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이 관계대명사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앞문장은 assert부터 network까지가 되고요. 뒷문장의 원래 형태는 어땠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뒷문장의 원래 문장은 many historians agree the global trade network eventually resulted in 하고 이어지는 두 번째 문장이 되겠죠. 자, 이 문장 두 개를 합치려고 보니 반복되는 부분이 여기가 되겠다. 그쵸? global trade network가 원래 종속절에 주어가 있었는데 이게 뭘로 바뀐 거다? 관계대명사 which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 which가 앞문장에 있는 선행사를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앞쪽으로 이동하게 되었다라는 것도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which는 생략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왜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렇죠. 주절에 many historians agree 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비록 이 아이가 종속절에서는 which가 종속절에서는 주격 관계대명사이지만 주절에 many historians agree 라고 하는 주절의 주어 동사의 이 부분 전체가 뭘로 사용된 거예요? 목적으로 사용된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which가 실제로는 주격 관계대명사이지만 주절 many historians agree 다음에 오는 목적어 전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which가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문법 시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법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상으로도 볼 때 보면 실제로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을 찾으려다 보니 뭐가 생겨난 거예요? 그렇죠. 글로벌 트레이드 네트워크, 국제 무역망이 생기게 된 거죠. 세계 무역망이 생기게 되었고 그 세계 무역망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어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지적인 거, 그다음 문화적인 뭐 그런 교류 생기고 외교 생기고 갈등 생기고 부도 생기고 하는 이런 다양한 결과들도 결국 가지고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좀 중요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은 그 학습제는 없어요, 여러분. 학습제는 없고 여기 교과서 40페이지 왼쪽 윗부분에 보시면 조그마한 네모 박스 안에 Did you know? 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나와 있는 문장 2개를 선생님이 뽑아 두었습니다. 자, 이 문장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when Christopher Columbus arrived in the Bahamas, southeast of Florida, 끊고 he believed it was a part of India라고 나와 있네요. 자, when 접속사 뭐뭐 했을 때, Christopher Columbus가 arrived in 했을 때, 도착했을 때라는 의미입니다. 자, 어디예요? The Bahamas에 도착했을 때가 되는데요. 여러분, arrive in도 arrive at도 둘 다 도착하다라는 의미잖아요. 자, 근데 두 개의 차이가 있을까요? 해석은 그냥 도착했다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작을 하거나 할 때는 조금 두 개를 구분해서 사용해 줄 필요가 있겠죠. 자, arrive at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정한 한 지점에 도착했을 경우에 arrive at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arrive in은요, 좀 더 넓은 지역을 가리킬 때 넓은 지역에 도착을 했을 때는 arrived in이라는 전치사 in을 붙이게 되는데요. The Bahamas라고 하는 지역이 어디냐면은요, southeast of Florida예요. 선생님이 지도를 못 그리는데 대충 한번 그려볼게요. 이제 이게 아메리카입니다. 네, 뭐 이상하게 보이지만 아메리카라고 칩시다. 자, 아메리카 대륙 여기 미국, 캐나다, 미국 여기 있고요. 밑에 뭐 다른 이제 남아메리카 나라들이 있고,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플로리다라고 이렇게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 주가 있어요. 자, 요 주변에 동남쪽에 이렇게 막 섬들이 모여있는 이 지역이 이제 The Bahamas라는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에는 거의 뭐 2,400개의 섬과 산호초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 나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넓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넓은 지역에 콜럼버스가 도착했을 때가 되거든요. 그래서 arrive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in 사용한 거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는 believed,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냐면 It was a part of India. 그것이 인도의 한 부분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the Bahamas가 되겠죠. 바하마 지역을 가리키는 게 됩니다. 자, later, 나중에요. People used the term West Indies가 되겠네요. 자, 사람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무엇을 사용했냐면 the term, 용어를 사용했어요. 자, 뒤에 나오는 West Indies, 고유명사가 되겠죠. 자, West Indies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제 해석을 하면 서인도 제도라는 의미가 됩니다. 서인도 제도라는 이 West Indies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To differentiate. 자, to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한번 보시고요. 자, 뭐 하려고요? differentiate 하려고요. 자, 이 동사 여러분은 differ까지 하면은 어떤 의미가 되죠? 다르다라는 의미가 되죠. 자, differentiate 하면은요, 무엇무엇과 구별하다, 구분 짓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면 differentiate A from B가 됩니다. 자, 그래서 B로부터 A를 구분짓다라는 형태로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ifferentiate 다음에 between을 붙여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between A and B라는 형식으로도 사용을 하는데요. A와 B를 구별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돼요. 이럴 경우에는. 자, 그래서 되게 비슷한 의미이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뉘앙스가 살짝 다르죠. 자, B로부터 A를 구분지어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from을 쓰면. 자, 그 다음에 between을 쓰면은 두 개를 동시에 두고 뭔가 두 개를 구별해내는, 비교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조금 들죠. 그런 식으로 뉘앙스는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자, 그래도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형태로 사용한다라는 거 한번 보시고 넘어가면 되겠네요. 자, 무엇을 구별하기 위해서, 무엇을 구분짓기 위해서 the region, 그 지역입니다. 자, 앞에 정관사 더 붙였어요. 자, 그 지역이 바로 뭔데요? 앞에 나오는 West Indies 지역을 가리키겠죠. 자, 무엇으로부터? The real India. 자, 실제 인도로부터 그 지역을 구분짓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the region이 바로 뭐다? 앞에 나오는 West Indies를 가리키게 된다. West Indies 앞문장에서는요, 이 부분이고요. 그 앞에 나오는 the Bahamas. 자, 요 네 개가 다
동일한 지역을 가리키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41페이지에서는요, 앞에 나왔던 향신료 중에서도 특별히 후추, 페퍼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됩니다. 자, 6번 문장 볼게요. 자, for example 하면 예를 들어, 자, 페퍼는요, 후추는요, 굉장히 common spice입니다. 자, common 하면은요, 흔한이라는 의미죠. 굉장히 흔한 그런 향신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today, 오늘날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좀 주의해서 볼 부분이 바로 요 세미콜론하고 뒤에 나오는 however가 되겠네요. 자, 원래 however는 문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접속 부사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문장을 연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자, 실제로 문장을 연결하는 건 누가 연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이 세미콜론이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미콜론이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however가 사용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이 문장이 문법적으로 맞는 문장이 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세미콜론이다. 만약에 이 자리에 콤마가 찍혀 있으면 이 문장은 그렇죠. 문법적으로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만큼 세미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러나, however. 자, an ancient Roman cook. 여기서 주어가 되겠네요. 뒷부분에 나오는 문장의 주어. could not just go. 그냥 갈 수는 없었다. 자, 누가요? 과거의 고대의 로마의 요리사가. 그냥 단지 갈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To the grocery store. 식료품점이죠. 식료품점에 to get some, to 여기서는 뭐뭐 하기 위해서 조금 얻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some은 some pepper를 가리키는 거겠죠. 자, 후추를 조금 얻기 위해서 후추를 조금 사기 위해서 그냥 식료품점에 갈 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 힌트가 되는 건 바로 however이겠죠. 자, 앞문장과 뒷문장의 내용을 완전히 반대되는 말로 바꾸어 주는 거죠. 자, 바로 앞문장 무슨 말이었어요? 오늘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너무 흔해. However, 그러나 an ancient Roman. 자, 고대의 로마에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의미겠죠. 흔하지가 않았다. 굉장히 희귀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표현을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냥 some pepper, 그러니까 후추가 필요하다고 해서 후추 조금 사려고 그냥 식료품 좀 딸랑딸랑 가서 그냥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however 가 같은 이런 접속사 혹은 접속 부사가 나오면 굉장히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문장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The Romans, 자, 고대 로마 사람들이 had, 가지고 있었다가 되겠네요. 무엇을요? Flourishing spice trade를요. 번창하는 향신료 무역을 with India, 인도와 하고 있었다. 굉장히 번창하는 향신료 무역을 인도와 하고 있었습니다. But, 그러나 또 but 나왔네요. 굉장히 중요하죠. 역접의 내용이 나오겠네요. acquiring pepper. 자, acquiring 하면은 여기서 동명사로 주어 역할을 합니다. 얻는 것이 되겠네요. 무엇을요? 후추를 얻는 것. 자, 동명사가 주어로 사용되면 동사는 단수 동사로 받는다. 그래서 was가 쓰인 겁니다. 자, 페퍼를 구하는 것이 was difficult. 뭐 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리고 costly 했어요. 라는 문장이 됩니다. difficult 형용사고요.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costly도 이 문장 형용사가 되겠죠. ly가 붙어서 사실 부사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자, 그런데 자, costly처럼 명사 다음에 ly가 붙으면 얘는 형용사가 됩니다. 자, 명사 다음에 ly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요. 그래서 costly는 많은 돈이 드는 이라는 형용사가 되어서 지금 difficult와 and costly 해서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페퍼를 구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고 돈이 많이 들었다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찍고 또 lead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어졌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이거 and it led to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것은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그것이 뭔데요? 그렇죠. 바로 앞에 있는 부분이에요. 페퍼를 구하는 것이 어렵고 돈이 많이 드는 그거.
그 상황.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문장 전체를 받는 겁니다. 이 주어가. 자, 그래서 그것이 이어졌습니다. 마찬가지 콤마 찍고 which라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으로도 사용될 수 있겠죠. 자, 뭐로 이어졌냐면 myth로 이어졌어요. 미신들로 이어졌어요. 자, 무엇에 대한 미신들입니까? How dangerous it was to harvest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의문사가 제일 처음에 나왔고 주어 동사 나왔기 때문에 간접 의문문이야 라고 바로 딱 찍고 넘어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뒤에 나오는 to harvest 얘는 뭐지? 주어 동사 다 있는데 뒤에 to harvest 뭐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형태의 간접 의문문 보게 됩니다. 자, 간접 의문문은요. 의문사 플러스 주어 동사라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의문사 플러스 가주어 플러스 동사 플러스 진주어라는 형태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it은요. 가주어 it이 되고요. to harvest 재배하다 혹은 추수하다와 같은 이 to harvest가 진짜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지 재배를 하는 것이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it은 해석은 하지 않는다. 가주어니까. 그래서 뒤에 나오는 to harvest가 얘가 진짜다. 진짜 주어다. 자, 뭐에 대한 미신들이다. 그래서 페퍼를 재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미신들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구하기가 힘들고 얼마나 돈이 많이 드는지 사람들이 막 이런 미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뒤에 넘어갈게요. 자, in fact, 사실 some stories, 몇몇 이야기들은요, said,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that. 생략 가능하겠네요. 접속사니까. 자, pepper trees in India. 자, 종속절의 주어. 자, 그 다음에 종속절의 동사. 되겠네요. 자, 그래서 후추나무들, 인도에 있는 후추나무들이 were protected. 자, protect 하면 보호하다. were protected니까 보호받다라는 수동의 의미가 되겠네요. 수동태 문장입니다. 자, by 무엇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 poisonous snakes. 독이 있는 그런 뱀들, 즉 독사들에 의해서 보호받는다고 몇몇 이야기들은 말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들은 had to be scared away by burning the trees. 일단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poisonous snakes가 됩니다. 자, 요 they가 가리키는 것.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독사들이에요. 그러니까 독사들이 had to be scared away 돼야 된대요. 자, had to 하면은 뭐뭐 해야 했다. 라는 조동사. 자, 그 다음에 scare away. 자, scare away 하면은 얘는 겁주어 쫓아내다 라는 의미가 돼요. 자, 겁주어 쫓아내다. 자, 그런데 여기 형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PP 형태 되어 있죠? 이거 수동의 의미가 되었네요. 자, 그래서 겁을 주어 쫓겨나게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하셔야겠습니다. 조동사의 수동태 형태입니다. 지금 조동사와 뒤에 수동태가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쫓아내질 필요가 있었다. 쫓겨날 필요가 있었다. 그 독사들은요. 자, 뒤에 나오는 by burning 볼게요. 자, by 다음에 ing 오면 어떻게 이거 해석하죠? 뭐뭐 함으로써 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뭐 함으로써? burning the trees. 그 나무들을 태움으로써 그 독사들이 쫓겨날 필요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나무를 태움으로써 그 독사들이 쫓아내져질 필요가 있었다라고 앞문장 되고요. 자, 콤마 찍고 which 마찬가지.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은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gave 주었습니다. The peppercorn에게 its black color를 주었다가 되겠습니다. 자, 후추 열매에게 its black color 그것의 검은색을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에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burning the trees 가리킵니다. burning the trees. 즉 나무를 태우는 것이 주었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금 우리 스토리들입니다. some stories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워낙 후추가 비싸고 구하기 힘드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도는 거예요.
그 몇몇 이야기들 중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사실 인도에서는 그 후추 나무들이 독사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데요. 그래서 후추 열매를 얻기 위해서는 나무에 불을 질러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나무에 불을 질러서 뱀들이 먼저 쫓아내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무에 불을 태우니까 어떻게 되겠어? 후추 열매가 타서. 그래서 그 후추 열매 보셨어요, 여러분들? 후추 열매 보면은 쪼글쪼글하게 이렇게 새까맣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까매진 거야. 라는 얘기들을 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들이 떠돌게 되었다. 그런 얘기들이 퍼지게 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여러분들 그 교과서 위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왜 검은색인지. 말리면 까매져요. 후추 열매 말리면 까매지는 겁니다. 네, 그런 건데, 이제 그 당시에는, 독사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나무를 태웠기 때문에 그게 타서 그 열매가 까만 거야 라는 그런 얘기들이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에 의해서. 다음 넘어갈게요. 네, 마지막 10번 문장 보도록 할게요. 자, these kinds of fantastic stories가 이 문장의 주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사실 kinds가 정확한 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이 환상적인 이야기들 은 앞에 나오는 kinds에 걸리는 건데, 사실 우리가 한국어로 해석을 할 때는 이러한 종류의 환상적인 이야기가라고 얘기를 해서 환상적인 이야기가 주어가 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주어는 kinds가 주어다. 그래서 우리가 주어 동사 일치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kinds의 동사를 일치시켜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는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자, maintained 했습니다. 무엇을요? 유지시켜줬습니다. 무엇을 유지시켜줬냐면 the charm입니다. 매력을 유지시켜줬습니다. 무엇의 매력입니까? of the spice. 그 향신료의 매력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향신료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렇죠. 바로 페퍼가 되겠죠. 자, 페퍼의 매력을 계속 유지시켜줬습니다. 그 앞 문장까지 연결되는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 그런 환상적인 미신 이야기들이요. and 그리고 they, 그것들은 또한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것들은 무엇을 가리킬까요?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리킵니다. 그 환상적인 이야기가가 되겠습니다. 자, enabled 했습니다. 또한 pepper investors가 to 부정사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enable A to B. A가 B 하도록 하다. A가 B 하는 것이 가능해지게 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pepper investors 하면은 그 후추 투자가들이 strengthen,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하도록 했습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자, 무엇을요? their hold, 그들의 hold, 영향력을 뭐에 대한 on the prized commodity, 즉 소중한 상품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게 하였다가 되는데 여기 지금 대명사가 나오죠. their. 자, 여기서 말하는 their은 그러면 누구의 영향력입니까? 무엇의 영향력? 바로 앞에 나오는 pepper investors의 영향력입니다. 바로 그 투자가들의 영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heir가 가리키는 것은 investors가 되겠죠. 자, 무엇에 대한 그 소중한 상품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소중한 상품 무슨 상품입니까, 여러분? 뭡니까? 결국 이 소중한 상품이 가리키는 것은 바로 앞에 나오는 그렇지, the spice가 되겠죠. 그 향신료. 그 향신료는 결국 뭔데요? 그렇죠, pepper를 가리키는 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이제 대명사들도 조금 여러 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걸 가리키는 굉장히 다른 표현들이 이렇게 사용되었잖아요. 그래서 뭐가 뭐를 가리키는 건지, 어떤 대명사가 어떤 걸 가리키는 건지, 앞에 어떤 단어를 받는 건지 이런 것들 좀 정확하게 구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파트 3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